자담 조영상입니다. 전에 저희가 그 자담 오일 만드는 거 보여드렸고, 자담 유황 만드는 거였고, 또 미생물 배양하는 것도 저희가 찍어서 보내드렸죠. 이제 마지막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독초를 삶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저희가 많이 쓰는 그 백종인데요. 현재 저희는 중국산을 갖다 현재 쓰는데, 이게 한약재 유통이 되어서 우리가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5월 중순에 씨앗을 채종해서 자급도 가능하죠. 자, 그럼 요 백종원 가지고 어떻게 삶아서 독초 삶은 물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초로는 이제 자담 오일, 자담 유황 이외에 뭐 돼지 감자, 그다음에 은행, 가장 강력한 거 이제 백종을 쓰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을 받아 나온 한약재예요. 이게 중국산인데 현재 저희가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것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5월 중순에 한미꽃 씨앗을 채취해서 직접 키워서 자급이 가능합니다. 예, 참조해 주시고요. 요거 3kg에다가 담는데, 이제 저희가 쓰는 건 그 망인데요. 망이 거의 한 80ml에서 10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냐면 한복집에서 많이 팝니다. 예, 한복집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옷감인데, 거기서 이제 이걸 이중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예, 이중으로 다 했죠. 이 정도 되면 여기에다 놓고 이제 백종을 넣고 그냥 빼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죠. 이렇게 두고두고 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갖다 그 마른 것도 쓰고, 또 이제 생 것도 누를 때도 이거 담아서 벽돌 넣고 가라앉혀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에 저희가 6,000원에 만들었다네요. 예. 그 하동 장터에 있는 그 포목가게에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만들어 놓고 팔아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자담시 농약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물이 좋아야 거품이 많이 생기고, 거품이 많이 생겨야 전착이 잘 되어서 살균 살충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담 오일 할 때도 물을 갖다 오일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을 좋은 걸 쓰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독초 삶은 물이 자체가 물이 좋아야 그 농약에 섞였을 때 이제 거품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 독초액 삶는 물이 왜 예를 들면 센 물이다, 마그네슘, 칼슘, 철분이 많은 물이다 할 경우엔 이 자체의 품질이 떨어져서 이것이 농약에 섞일 때 이제 거품을 현저하게 줄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독초 삶을 때 쓰는 물을 갖다 어떤 물을 쓸 것인가의 선택도 반드시 저희가 제공하는 자담 오일, 조그만 샘플이죠. 이걸 가지고 적합한 걸 판단해서 반드시 그 물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요.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물에 전혀 변화가 없어야 되죠. 센 물인 경우에는 이 물에 변화가 생겨요. 뿌옇게. 예. 자, 이렇게 맑고, 이 자담 오일 넣었을 때 맑고 투명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이걸 흔들었을 때 그냥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야 됩니다. 이런 물을 가지고 자담 오일도 만들고 독초 삶음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약을 칠 때, 500리터 약이다, 뭐 1톤이다 할 때 그 약에 쓰는 물도 이런 물을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물이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 없이 무조건 아무 물이나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을 골라서 이렇게 센 물이 아닌 단물을 선택해서 자담 오일 만들고, 독초액 만들고, 또 미생물 배양액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약에 타는 물도 그렇게 쓰시면 농약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건조된 그 백동을 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건조된 것은 이제 보통 1kg에 물을 갖다가 25리터 정도를 저희가 넣는 걸 권하는데, 왜 센 거 있잖아요. 날 거, 건조되지 않은 거, 잎사귀 줄기 막 자른 거,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1kg에 한 4, 5리터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망에다가 꽉 넣고, 그 다음에 벽돌 넣고 딱 가라앉힌 다음에 물을 갖다가 그 어느 정도 이 망에 있는 것이 이 물이 자작하게 찰 정도, 예? 이 정도의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한 4시간, 5시간 끓이시면 되는 거죠. 이 가스 화덕이요,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내에서 하느냐고 일단은 안전하게 저 나무 상자에다가 위에 벽돌을 깔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흙 위에다가 벽돌 깔고 산탄하게 해놓고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불을 붙여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이제 가운데는 여기 가스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거는 요 가운데, 여기 거는 이제 이 사이드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가운데를 약간 살짝 조금 열고요. 불 붙이겠습니다. 예, 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살짝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렇게 불이 다 이제 떴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갖다가 이제 최대한 올려보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저 가스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불을 갖다 최대한 올리는데, 자, 밖으로 불이 나오지 않게, 예.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요건 이제 백동이 3kg거든요. 3kg에다 저희가 마른 것은 1kg에 25리터 물을 쓰는 걸로 저희가 항상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70, 마른 거 3리터, 100리터에다 백동에다가 물을 75리터 넣은 겁니다. 현재 상황. 자, 저희가 현재 이건 이제 끓이기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더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이 이거 보시면 이게 100리터 정도 있죠. 돼 있고, 지금 여기 지름을 보니까 67 나왔어요. 높이가 한 50대네요. 50cm. 예. 자, 여기다 작업했는데 지금 이제 끓기 전의 상황이죠. 물이 현재 어디까지 찼냐면은 10cm 아래까지 차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예. 이거 보면서 저희가 이제 다 만료했을 때 물이 얼마까지 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큰 불로 한 지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끓지 않습니까? 이게 끓고 있는 데다가 이게 만약에 뚜껑이 덮여지면 이게 넘치게 되죠. 이게 너무 끓게 되면은 이 상태로 계속 끓이면 이게 수분이 다 증발돼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밸브를 조정해서 조금씩 끓게만 이거 조정해 봅니다. 예. 불을 작게. 그래서 뽀글뽀글 끓게. 예. 자, 여기 보시면 좀 많이 좋아졌죠? 좀 볼까요? 또 하나 염두에 둘 게는 이게 지금 이제 들어간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 돌을 넣는데, 돌을 너무 가벼운 걸 넣게 되면 이게 위를 떠버리거든요. 이렇게 떠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충분하게 이게 끓어도 이 백동 자루가 가라앉을 수 있게끔 그 정도 되는 만큼의 그 무게를 넣어가지고 가라앉혀야 됩니다. 예, 뜨면 뜨는 것만큼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막 바글바글 끓는 게 아니고 약간씩 곰탕 끓이듯이 이렇게 약간씩 끓어나가는 거 보십니까? 자,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자, 불을 최대한 해서 끓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 선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불을 갖다가 끓고 약간 끓 만큼 최소한 줄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끓고 있는데 거품이 위로 넘쳐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끓고 있긴 있는데 가만히 차분하게 이제 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볼까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계속 조금씩 졸여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밖으로 이게 끓고 있지만 밖으로 이 수증기가 많이 안 나오죠. 예. 수증기가 이게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서 다시 응결이 되면서 표면에, 예?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불을 너무 세게 하시고 여기 밖으로 이제 수증기가 많이 나오려면 끓고 났는데 내용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약 한 4시간 정도 더 끓여서 이제 이걸 닫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째 됐어요? 네. 물이 얼마나 줄었나 볼까요? 지금 10cm에서 이제 끓었지만 거의 1cm도 물이 안 줄었네요. 그랬죠? 예. 저희가 작업 시작한 지가 3시간 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예. 자, 보겠습니다. 넘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버글버글 끓고 있죠? 예. 자, 3시간 만에 지금 이제 물이 얼마나 줄었나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10이었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거의 줄지 않았죠? 예. 끓긴 있지만. 예. 지금 거의 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색깔은 좀 많이 진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더 끓여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4시간째 됐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이걸 다 끓여서 끓고 올라올 때까지 1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뽀글뽀글, 불을 작게 해서 뽀글뽀글 하면서 이제 3시간이 지난 겁니다. 뚜껑을 열어서 상태를 보고 물량이 얼마나 줄었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 한 1cm 정도 줄었군요. 예, 1cm. 저희가 이걸 갖다가 좀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5시간 정도 지금 다 했거든요. 네, 해서 보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현재 끓고 있습니다. 물 양을 좀 얼마나 필요하나? 애초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10cm였죠? 자, 볼까요? 한 15cm까지. 그러니까 5cm 정도가 줄었네요, 양이.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는 아주 강한 불로 해서 이 물이 많으니까 빨리 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한 불로 해서 빨리 끓게 하고 나서 이제 불을 갖다가 중불 정도 줄여서 해서 총 5시간 정도 이제 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끓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바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내가 직접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새 건강원에서 그 중탕기 있잖아요. 거기다 맡겨요. 맡겨가지고 이 비닐팩으로, 백시팩으로 그렇게 또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당장 쓰는 건 문제 없죠? 근데 이걸 놔두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러분 저온수장고 같은 데 있으면은 그거 담아서 하면 되는데, 상온에서도 이걸 효과적으로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100리터 통을 이제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은 거를 쓰게 될 경우에 사실은 순식간에 넘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작은 거 말고 이 큰 걸 선택하시면 쉬워지는데, 중불로 넣다 보면은 이거를 뚜껑을 닫아보면은 이게 넘쳐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넘쳐버리지 않게 살짝 이렇게 해서 열어놓고 그냥 하시면 증발도 많이 안 되면서 그 안정적으로 이걸 이제 끓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제 바로 쓸 수도 있고 저장해 쓸 수 있잖아요. 저장할 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끓고 있는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끓는 물에도 이게 녹지 않는 병이 필요한데, 이게 P2로 된 거예요. 내열병이라 하고, 일반 슈퍼에서 보면은 그 주스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요거는 구입은 팜플렛에 있는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시면 싸게 할 수 있는데, 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장할 때는 끓였다가 식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바로 하셔야 돼요. 이 끓고 있는 온도는 거의 100도에 입각한 거거든요. 자, 해서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득, 중요한 건 여기 공간이 안 생기고 가득 이게 찰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밑에 병을 약간 누르면 이게 딱 올라옵니다. 딱 해가지고 이걸 딱 해서 밀봉했습니다. 밀봉하고 저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옆으로 놔요. 옆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뜨거운 물이 이 안까지 다 차가지고 이 밖으로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되죠. 미생물이 번식을 안 하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상온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있죠. 이 마구니가 좀 단단하게 하나 더 있는 거. 그리고 여기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자, 끓고 있는 상황에서 담아보겠습니다. 거기다 채워서 뚜껑을 단단히 막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공기가 더 들어가서 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이 뜨거운 현재 열기가 여기 나가서 저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이 통을 가급적이면 한 번에 통을 따서 다 쓴 식으로 가야 편하고요. 그리고 약간 일주일 정도 내외에는 두고 쓸 수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안전한 건 이렇게 해서 저온 저장고가 있다면 저장고에다 저장해 놓고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 독초의 상무에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상황에서 이걸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합시다. 할 경우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앙금이 생겨요. 아무리 여과를 잘해도. 근데 농약을 쓸 때 이 앙금을 빼고 위에 걸 따라서 쓰고 앙금 남겨줘야 됩니다. 앙금까지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다 넣게 되면 이게 이제 과일에 무슨 자국이 남다든가
과일 색깔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들어서 이 양을 갖다 짜가지고 물을 떨어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옆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 안에 있는 고여있는 현 것들이 이제 고여서 밑으로 깔리게 돼요. 이걸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시간 나왔다가 밑에 있는 물을 갖다 농약으로 쓰시고 위에 것은 이제 빼내는데, 이게 또 이제 한 번 저희가 삶았는데 나중에 또 아까우면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다시 물에 끓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끓일 때는 그 양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들어오면 여기 밑에 고였잖아요. 이건 나중에 좀 쓰시면 되고, 이거 갖다 나중에 재탕하는데 또 넣어도 무리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백동 3kg에다 물을 75리터 넣고 지금 이제 5시간 동안 삶았잖아요. 삶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조금 남아있긴 한데 담아보니까 지금 거의 20, 40에다가 여기서 한 53리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양이. 이제 그 정도 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현재 그 전혀 찌꺼기 같은 게 남지 않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빈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저장된 걸 순차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통을 준비할 때 이건 100리터짜리 알루미늄 통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50리터 내외가 나오니까 10리터짜리 통 5개를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20리터짜리 2개에다가 10리터 하나를 준비해서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여러분들에게 그 가스불에 하지 않고 미생물 배양할 때 썼던 그 전열기 있잖아요. 돼지꼬리. 그걸 가지고 독초액을 삶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저희가 110리터짜리 그 자담유황 차단 오일 만들 때 썼던 그 용기고요. 그다음에 뚜껑인데 이 뚜껑을 갖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거를 집어넣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고 막대기를 딱 걸어놓으면은 덮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전용기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통의 용량에 걸맞는 걸 써야죠. 통은 굉장히 큰데 전용기의 그 열량은 킬로와트수 너무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1.5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3kW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고요. 온도 조정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20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글보글 끓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기기마다 몇 도에 넣어야 그게 보글보글 끓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뭐냐면 저 옆에 있는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요. 막 끓고 있으면 안 되죠. 적당히 뽀글뽀글 끓어야지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줄지 않으면서 이제 그 농축이 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좀 반드시 이렇게 차단기를 갖다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가스불에 비해서 열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요건 그냥 그 24시간 정도. 근데 여러분 겨우 24시간 정도 기본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그 상황에 따라서 끓게 한 시점의 시간이 짧아지고 또 끓는 정도의 그 파워가 세진다면 여러분의 응용해서 이 시간을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을 갖다가 일반 전기를 안 썼죠. 일반 전기를 쓰면 여기서 전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열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두꺼운 구리된 두꺼운 거 좀 쓰셔야지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밑에다가 밸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이 작을 때는 큰 문제 아니지만 통을 큰 거 쓸 경우에 여기에서 독초액을 끄집어내기가 힘들 때 그냥 단지 밸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빼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은 아까 저것처럼 고온 망에다가 다 넣어서 하시면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돈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독초액을 삶아서 쓸 수 있게 되겠죠.